SJ건축 사무실 강지호의 임시작업 공간 구석 낡은 안락의자에서는 그의 5살 난 딸 슬비가 곤히 잠든 채 고른 숨소리를 내쉬고 있었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그 숨소리에 화답했다. 바깥은 이미 오래전에 밤이 내렸지만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프로젝트 마감 시한과 씨름하는 직원들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지호는 가볍게 관자놀이를 누르며 화면 위에 복잡한 설계 도면에 집중하려 애썼다. 아이를 돌봐주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슬비를 회사에 데려와야 했다. 다행히 아이는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젊은 박민규 이사그룹 회장의 아들이 찌푸린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이 사무실을 훑더니 잠든 슬비에게 멈췄다. 그의 입가의 아기에 찬 비웃음이 떠올랐다. 강지호 씨 회사가 일하는 곳이지. 애들 놀이터야 당신 해고야. 그 냉정한 선언은 비수처럼 지호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곤히 잠든 작은 딸을 자신도 모르게 꽉 끌어안았다. 복도 한쪽 구석 날카로운 눈빛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강지호는 올해 38 유능한 건축 설계사였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5살 난 딸 슬비를 혼자 키우는 싱글 대디였다. 그의 삶은 늘 일과 육아라는 두 개의 전쟁터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고개와도 같았다. SJ건축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설계 사무소였고 그는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으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했다. 야근과 철야가 일상인 설계 업무와 어린 딸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그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오늘도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슬비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는 바람에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임시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다.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이웃들에게 매번 신세를 지기도 미안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오늘 밤만이라도 슬비를 회사에 데려와 자신의 작업 공간 한쪽에 재우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슬비는 아빠의 고단함을 아는지 칭얼거리지 않고 낡은 소파 위에서 금방 잠이 들었다. 지호는 딸의 자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와 복잡한 설계 도면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 사활이 걸린 중요한 건이었고 그는 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떻게든 마감 기한을 맞추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호가 한창 도면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의 작업 공간 칸막이 문이 벌컥 열렸다. 박민규 이사였다. 그는 SJ그룹 박 회장의 외아들이자 낙하산으로 입사하여 불과 30 초반의 나이에 이사 직함을 단 인물이었다. 실력보다는 배경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사내의 악명이 높았지만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감히 그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다. 강 팀장,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박민규는 특유의 거만한 말투로 지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의 눈에는 밤샘 작업에 지친 지호의 모습이 하찮아 보이기라도 하는 듯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 이사님, 죄송합니다. 마무리해야 할 작업이 좀 남아서. 지호는 애써 피곤함을 감추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박민규와 엮여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마찰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박민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지호의 작업 공간 구석 낡은 소파 위에 웅크리고 잠든 슬비에게 향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건 뭐야? 아니, 강 팀장. 여기가 회사지. 무슨 애들 놀이터라도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회사에 애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해. 박민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그의 고함 소리에 잠시 주변에 소음이 멎는 듯했다.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오늘 갑자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얌전히 잠만 자고 있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박민규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마. 회사 규정 못 봤어. 사적인 용무로 회사 시설을 이용하거나 업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그의 말은 터무니없는 트집이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소 지호의 뛰어난 실력과 동료들의 신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를 제대로 밟아버릴 작정인 듯 했다. 강지호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회사에서 나가. 박민규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지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작 아이를 회사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해고라니. 이것은 명백한 부당 해고였다. 이사님 지금 뭐라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지호가 항변하려 했지만 박민규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말대꾸하지 마. 내가 해고라면 해고인 거야. 당신 같은 무능하고 불성실한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민규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지호를 쏘아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획 돌아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주변의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변호해주지 못했다. 박민규의 권력 앞에서 그들 역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10년간 SG건축에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그는 딸 슬비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아 들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지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밤새도록 매달렸던 설계 도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저 도면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였다. 복도 한쪽 구석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한 여인이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박민규의 친누나이자 최근 해외지사에서 돌아와 SZ그룹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박수진 부사장이었다. 박수진은 방금 전까지 사무실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을 몰차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 박민규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동과 강지호의 억울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똑똑히 목격했다. 강지호 씨라고 하셨죠? 박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 없는 구름 위의 존재와도 같은 사람이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오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제가 강지호 씨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수진의 예기치 않은 말에 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눈빛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 같기도 했다. 한밤중의 해고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에게도 과연 한 줄기 구원의 손길이 내려올 것인가?
박수진 부사장의 예기치 않은 말은 강지호에게 희망보다는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인 박민규 이사에 의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의 누나라는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주겠다니.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자신을 조롱하거나 시험하려는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부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호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묻자 박수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일단 아이를 데리고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수행비서로 보이는 여직원과 함께 홀연히 사라졌다. 지호는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복도 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곤히 잠든 딸 슬비를 더욱 꼭 끌어안은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다음날 아침 지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박수진 부사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어쩌면 정말로 그녀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슬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SJ건축 같은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해고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 아름아름 퍼져 있었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간혹 면접 기회를 얻더라도 해고 사유를 묻는 질문 앞에서 그는 차마 사실대로 대답할 수 없었고 결국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며칠 동안의 구직 활동에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지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슬비의 어린이집 비용도 막막했다. 그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딸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수진 부사장의 비서였다. 그녀는 박 부사장님이 지호 씨와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며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지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시내의 한적한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수진 부사장이 미리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강지호 씨,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박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부사장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우선 제 동생 박민규 이사의 무례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강지호 씨 같은 유능한 인재를 그런 식으로 내보낸 것은 회사로서도 큰 손실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의 지호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강지호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실지는 강지호 씨의 자유입니다. 박수진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저는 최근 SJ그룹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분야의 설계팀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강지호 씨의 뛰어난 설계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여 저와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지고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진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에게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기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제안 뒤에는 어떤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사장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박민규 이사님 눈밖에 난 사람인데요. 강지호 씨,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현재 처한 상황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지호 씨에게서 SJ그룹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는 박민규 이사와는 전혀 별개의 라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직 저와 강지호 씨 그리고 우리 팀원들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도전입니다. 박수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은 지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부사장님과 프로젝트 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호는 진심을 담아 박수진의 제안을 수락했다. 박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강지호 씨.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놀라운 변화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강지호는 박수진 부사장이 이끄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박수진 부사장에게 반드시 실력으로 보답하리라 결심했다. 며칠 후 지호는 새로운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그곳은 SJ그룹 본사와는 떨어진 별도의 연구, 단지 내에 위치한 최첨단 스마트 오피스였다. 그의 자리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설계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함께 일하게 될 팀원들 역시 각 분야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이전에 일했던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어린이 놀이방과 수면 공간이었다. 박수진 부사장이 특별히 지시하여 지호와 같은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배려였다. 지호는 그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그녀가 단순한 경영자를 넘어 진정으로 직원을 생각하는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호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에 합류해 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프로젝트 팀의 젊은 연구원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싱글 대디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함께 꿈을 만들어갈 동료들이 생긴 것이었다. 지호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사랑하는 딸 슬비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이라고. 그의 눈앞에는 이제 어둠 대신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여인 박수진 부사장이 있었다. 그녀와의 인연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그는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합류한 강지호의 하루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갔다. 그는 박수진 부사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자신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과거 SJ건축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과 그의 천재적인 설계 감각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지없이 빛을 발했다. 그는 기존 설계팀이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난제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하나씩 풀어냈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디자인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며 팀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처음에는 그의 갑작스러운 합류와 팀장이라는 직함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팀원들도 그의 뛰어난 실력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팀원들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리더십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박수진 부사장 역시 그런 지호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고 그가 앞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지회에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방 덕분에 지호는 더 이상 슬비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슬비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고 놀이방 선생님과 다른 직원들의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끔씩 지호는 작업 도중 잠시 짬을 내어 놀이방에 들러 슬비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는데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에게 세상 그 어떤 피로회복제보다도 더 큰 힘을 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박민규 이사가 강지호가 자신의 누나인 박수진 부사장 밑에서 그것도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질투심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내쫓았던 하찮은 직원이 이제는 자신의 누나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강지호,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누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놈을 다시 회사에 끌어들인 거야. 박민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팀으로 쳐들어가 강지호를 다시 한번 짓밟아버리고 싶었지만 누나 박수진의 존재가 마음에 걸렸다. 박수진은 그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룹 내에서 아버지인 박 회장 다음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결국 박민규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대신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강지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투서를 이용하여 강지호의 과거 해고 사유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그룹 내부에 퍼뜨렸고 마치 강지호가 박수진 부사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하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조장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부서에 압력을 넣어 강지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강 팀장, 요즘 회사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강 팀장님과 박 부사장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팀의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지회에게 말을 건넸다. 지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그는 박민규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실력으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박수진 부사장 역시 동생의 비열한 방해 공작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녀는 박민규의 유치하고 졸렬한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강지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동생의 행동 이면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비밀리에 박민규의 최근 행적과 그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할수록
그녀는 동생의 무능함과 독선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회사 내부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박민규는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회사를 사유물처럼 운영하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아첨하며 이권을 챙기는 간신배들이 들끓고 있었다. 민규가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박수진은 충격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J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인 강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동생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야만 했다. 그녀는 강지호에게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며 그의 의견을 구했다. 지호는 박수진이 건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과거 SJ건축에서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과 현재 회사 내부의 만연한 문제점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사장님, 어쩌면 박민규 이사님은 단순히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더 큰 비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성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지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수진은 다시 한번 그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지호와 함께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권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에는 비밀리에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쌓아갔고,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지애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박민규와 그의 세력들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지호와 수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회사 내부에 거짓 정보를 흘려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박 회장에게 박수진 부사장이 월권 행위를 하며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식의 모함을 하기도 했다. 강지호는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박수진 부사장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팀 동료들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음모와 부조리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SJ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박민규 이사의 비열한 방해, 공작과 회사 내부에 퍼지는 악의적인 소문들 속에서도 강지호는 흔들림 없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매진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박수진 부사장이 있었고, 프로젝트팀 동료들 역시 그의 능력과 인품을 존경하며 똘똘 뭉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았다. 박수진과 강지호 두 사람은 은밀하게 SJ그룹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정과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위험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박수진은 과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뛰어난 경영 능력과 함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상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그녀는 동생 박민규가 단순히 무능하고 오만한 것을 넘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정황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호가 과거 SJ건축에서 겪었던 부당한 해고 사건과 현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 팀장님. 아무래도 민규가 단순히 강 팀장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수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지호와 단둘이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최근 박민규가 관리하고 있는 몇몇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불투명한 계약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지호에게 보여주었다. 지호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과거 SJ건축 설계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내부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박수진이 제시한 자료들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공사비,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와의 계약까지. 모든 것이 박민규와 그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부사장님, 이건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비리를 저지르려면 박민규 이사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분명 그의 뒤에 이 모든 것을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지호의 분석은 정확했다. 박수진 역시 이미 그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검은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SJ그룹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암적인 존재들이었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강 팀장님,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강 팀장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그룹에서 쫓겨나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박수진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강지호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이미 그의 대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불의를 외면할 수 없는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믿어준 박수진 부사장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부사장님, 저는 부사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SJ그룹이 진정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대답에 박수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굳건하게 마주쳤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위험한 동반자가 된 것이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수진은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박민규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했고, 지호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박수진의 비밀 사무실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민규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그룹의 주요 협력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일부는 그룹 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심지어는 정치권에까지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 SJ그룹의 원로 임원 중 한 명이자 박 회장의 오랜 친구인 윤 이사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윤 이사는 박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오랫동안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었고, 박민규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내세워 그룹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다. 윤 이사님까지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박수진은 깊은 배신감과 함께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윤 이사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가 그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충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부사장님, 지금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호는 침착하게 박수진을 위로하며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은 박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박민규와 윤 이사 측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박수진과 강지호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며 그들을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력을 빼돌리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박수진의 개인적인 약점을 캐내어 그녀를 협박하려는 비열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위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수진과 강지호는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했다. 그들의 손에는 SJ그룹의 운명과 수많은 직원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의 베일이 벗겨지고 위험한 도박의 패가 공개될 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박수진 부사장과 강지호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윤 이사와 박민규의 숨통을 조여오자 그들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룹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강지호를 제거하고 박수진을 실각시켜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다. 윤 이사와 박민규는 그룹 내 자신들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강지호에 대한 거짓 정보를 조작하고 유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지호가 과거 SJ건축에서 해고될 당시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냈고, 심지어는 그가 경쟁사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엄청난 누명까지 뒤집어 입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교묘하고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어느 날 아침 강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혐의는 산업 스파이 및 업무상 배임.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을 차고 검찰로 연행되는 그의 모습은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SJ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였다. 강지호 팀장이 산업 스파이라니 말도 안 돼.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했어.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팀장 자리를 꿰차더니만 박수진 부사장은 대체 뭘 한 거야? 저런 사람을 믿고 핵심 프로젝트를 맡기다니. 회사 내부는 물론이고 재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박수진 부사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호를 신뢰하고 중용한 장본인이었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경노했다. 그는 딸인 박수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여 불호령을 내렸다.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런 근본도 없는 놈에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기다니. 당장 강지호 그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라. 박 회장은 딸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그룹 전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박수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려 했다. 박수진은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강지호가 결코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지만 눈앞에 제시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와 그룹 전체가 받고 있는 비난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강지호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강지호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함정이에요. 박수진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박 회장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나는 더 이상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네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박수진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강지호를 믿고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대로 그를 버리고 회사를 구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강지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엄청난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결백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검찰 조사는 강압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들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 슬비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갑자기 아빠와 헤어지게 된 어린 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슬비에게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그는 밤마다 슬비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며칠 후 박수진은 어렵게 강지호와의 면회 허가를 받았다.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강지호를 보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호 씨, 정말 괜찮으세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부사장님,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회사에 큰 피해를 드린 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강지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강지호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내가 반드시 당신의 결백을 밝혀낼게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진은 강지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이나 의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호를 믿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강지호의 텅 빈 눈동자에 다시 한번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박수진 부사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박수진은 곧바로 방역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인력들과 함께 비밀리에 이번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 이사와 박민규가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호가 체포되기 전까지 진행했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강지호가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기술 자료의 최종 수정 날짜가 강지호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시점 이후였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지회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박수진은 이 단서를 가지고 윤 이사와 박민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그룹 내부 감사팀을 동원하여 윤 이사와 박민규가 관리했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윤 이사와 박민규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의 조직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위험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들 곁을 맴돌고 있었지만 박수진과 강지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치명적인 함정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역의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호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박수진 부사장은 윤 이사와 박민규의 검은 속셈을 파헤치기 위해 밤낮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강지호가 남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료에서 발견한 결정적인 단서, 즉 핵심 기술 자료의 최종 수정 날짜 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윤 이사와 박민규가 연루된 과거의 모든 비리들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비서팀과 강지호의 결백을 믿는 소수의 프로젝트팀 연구원들이 비밀리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마침내 SJ그룹의 긴급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이번 주주총회는 윤 이사와 박민규 세력이 박수진 부사장의 해임안을 발의하고 동시에 강지호 사건을 빌미로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회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과 살벌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주주총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고 윤 이사와 박민규는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박수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윤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상으로 올라가 박수진 부사장의 경영 능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강지호 사건으로 인한 그룹 이미지 실추 등을 거론하며 그녀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동요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수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박수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윤 이사와 박민규의 추악한 음모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회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해임안에 대해 변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SJ그룹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박수진은 가장 먼저 강지호의 산업, 스파이 혐의가 명백한 조작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강지호가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시점에 핵심 기술 자료가 수정되었다는 로그 기록과 그 자료가 오히려 윤 이사 측근의 컴퓨터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정황 증거들을 공개했다. 또한 강지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일부 직원들이 윤 이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녹취 파일까지 폭로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 이사와 박민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박수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다음 자료들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윤 이사와 박민규가 지난 몇 년간 그룹 내에서 저질러온 각종 비리와 횡령 배임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이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협력업체와의 검은 거래,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권에 대한 불법 자금 제공 의혹까지. 그들의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윤 이사님, 그리고 박민규 이사. 당신들은 지난 수년간 SJ그룹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강지호라는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한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더 이상 이 그룹의 임원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박수진의 분노에 찬 외침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윤 이사와 박민규를 지지했던 이사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윤 이사와 하나뿐인 아들 박민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궁지에 몰린 윤 이사와 박민규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박수진이 오히려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후였다.
박수진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반박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그들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수진이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윤 이사와 박민규 그리고 그들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이었다. 윤 이사, 박민규 씨, 당신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이사와 박민규는 수갑을 찬 채 힘없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공포의 빛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오랜 탐욕과 거짓은 마침내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주주들과 임직원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그룹의 총수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아들과 오랜 동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부로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SJ그룹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운 박수진 부사장에게 맡기겠습니다. 박 회장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의 결단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박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수진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눈과 귀를 닫고 살았던 것 같구나.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에는 만장일치로 박수진을 SJ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대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수락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책임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SJ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강지호 팀장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SJ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시각 강지호는 변호사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자신을 마중 나온 어린 딸 슬비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바, 슬비는 아빠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지호 역시 딸을 힘껏 끌어안으며 다시는 이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곁에는 박수진 부사장, 아니 이제는 박수진 대표가 보낸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호 팀장님, 박수진 대표님께서 팀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호는 슬비의 손을 잡고 구치소 문을 나섰다. 그의 눈앞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실은 승리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분명한 것은 그 이야기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SG그룹의 경랑 같던 주주총회가 끝나고 박수진은 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윤 이사와 박민규가 남긴 부정과 비리의 흔적들은 생각보다 깊고 광범위했고
그녀는 그룹 전체를 개혁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된 강지호가 있었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유능한 임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지호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곧바로 SJ그룹에 복귀하지는 않았다. 그는 당분간 어린 딸 슬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난 시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도 필요했다. 박수진 대표 역시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팀장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몇 달 후 강지호는 마침내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박수진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SJ그룹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복귀하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조건이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월급쟁이 설계사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최종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또한 박수진 대표는 그에게 파격적인 스톡옵션과 함께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것은 그의 능력과 헌신에 대한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이자 그에 대한 박수진 대표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강지호는 새로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철저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리더십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봉회대에 올려놓으며 SJ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핵심 동력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부당한 해고나 음모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성공을 쟁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의 딸 슬비의 삶이었다. 슬비는 아빠의 따뜻한 사랑과 박수진 이모의 아낌없는 보살핌 속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빠의 밤샘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부재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고 주말이면 아빠 그리고 수진 이모와 함께 동물원에 가거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작은 세상은 이제 안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수진 대표 역시 강지호와 슬비 부녀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차갑고 외로웠던 과거에서 벗어나 일과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호를 단순한 동료나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낸 전우이자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존경과 신뢰로 시작되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섣불리 그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성급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금처럼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서로의 마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덧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 성과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장에는 SJ그룹의 임직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 기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단상에 올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리는 박수진 대표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감이 넘쳐 흘렀고 그녀의 곁에는 늠름한 모습의 강지호 디렉터가 함께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팀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어 주신 강지호 디렉터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진 대표의 진심 어린 소개와 함께 강지호가 단상으로 올라서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잠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박수진 대표님과 함께 밤낮 없이 땀 흘려준 우리 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힘이자 전부인 사랑하는 딸 슬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SJ그룹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소감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박수진과 강지호는 단둘이 남아 스마트시티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지호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박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강 팀장이나 강 디렉터라고 부르지 않았다. 수진씨 덕분입니다. 수진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지호 역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수진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했다. 박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네, 지호씨.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할게요.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다. 부서진 곳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 강지호와 박수진,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슬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